네, 안녕하세요. 임팁입니다. 아,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교육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미래에서 HTX가 마비가 됐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로그인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침부터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해도 또 전화 폭주량이 밀려가지고, 통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HTS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트도 보고 와야 되는데, 교육방송 하려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또 방송을 한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늘 말로만, 네,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가장 먼저, 우리가 주식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면은, 주식에 대해서 박식해야 되잖아요.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아, 이제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박식하지도 않고 경험도 별로 없고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지수 관련주 공략법이에요. 지수 관련주 공략법. 그래가지고 지수 관련주 공략법은 1번 지수 관련주 공략법인데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보는 눈이라고 했는데 일단 주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종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비중 조절, 네, 비중 조절이라고 했잖아요. 비중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 공략법에서는 이 비중 조절이 네,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 공략법에서는 특히 지수 관련주가 삼성전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있고, 네, 하이닉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거래했던 OCI도 지수 관련주인데, OCI 같은 경우는, 원래 테마주로 해가지고 60만 원까지 엄청나게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 가까이 찍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현재 가치는 네, 3만 원대에 있지만은 지금 현재 봐서는 네, 저평가됐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OCI의 적정 주가, 네, 적정 주가는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 원, 10,000원 정도는 아니라 10만 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지금 3만 4천 원인데,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된다고 봐야 돼요. 적정 주가가. 근데 요 근래에 이제 적자가 좀 커지고, 적자 폭이 커지고 해가지고, 태양광 산업, 그것도 좀 중국한테 약간 가격 면에서 밀리고 해가지고, 매출하고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현재 종목의 가치로 볼 때는, 회사 가치로 볼 때는, 최하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는 OCI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하면 예를 들어서 10개가 떨어지면 올라갈 때는 2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지금은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개 빠지면 10개 빠지고 10개 올라가면 10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만큼 많이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거의 뭐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네 무난하겠죠. 이런 지수 관련주 공략법은 비중 조절을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고 차트가 요즘처럼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있잖아요.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차트가 많이 내려와 있을 때 네 1차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4만 원 초반대 온다. 그러면 만 원, 뭐 5만 원 초반대 온다. 그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나는 이 종목은 만 원 빠질 때마다 사겠다. 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만 원 빠질 때 1차 들어가고 또 거기서 만 원 빠지면 2차 들어가야 됩니다. 2차 매수. 또 만 원 빠지면 3차 매수.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그런 주식은 5, 6만 원대, 5만 원대에서 놀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만 원까지 빠지진 않아요. 많이 빠져봐야, 네, 최저가로 봐도, 네, 3만 원까지. 3만 원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 수가 있어요. 언제 사더라도. 바닥에서. 그럼 평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이 좋아지면 수익이 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지수 관련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네,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예를 들어서 2차 매수 때 2차 매수를 잡았는데, 2차 매수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올라갔다 그러면 밑에서 잡은 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잡은 거는 본전이 되겠죠? 예를 들어 3차에서 4차 매수했다고 4차 매수했으면 마지막 매수한 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마지막 매수한 거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분량만큼. 그리고 빠지면 다시 또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 3차 매수한 걸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3차 매수한 게 더 올라가면 2차 매수한 걸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올라오면은 1차 매수한 거 있죠. 1차 처음에 매수한 게 본전 되겠죠. 그럼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를. 올라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빠졌을 때만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빠졌을 때만. 그리고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100% 성공할 수가 있어요. 지수 관련주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도 한 3억 가지고 3억에서 5억 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다는, 평균 1,000만 원 수익을 꾸준히 낸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테마주 공략법이라고 있는데, 이 테마주는 요즘에는 뭐가 테마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주가 테마잖아요. 그런 식으로 테마가 뜰 때는 그 테마주를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테마주 공략법은 그 테마주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코로나19 관련주가 보통 한 50개가 넘어요, 50개가. 저도 관심 종목에 해놨는데 쳐보니까 50개가 넘더라고요, 50개. 그 50개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걸 찾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뉴스를 항상 봐야 되고, 그 50개 중에서, 개별 공시 있죠? 네. 종목 개별 공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네. 어떤 종목에 테마가 떴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네. 만약에 상승 초반이다 그러면 빨리 같이 타야 됩니다. 같이 타야 되고,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고, 좀 조정을 줄 때 기다렸다가, 네. 조정을 주면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제약 같은 경우도 테마가 떴잖아요. 테마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테마가 떠가지고, 5,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갔었는데, 그 차트를 보면 나오거든요. 5,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장이 안 좋아가지고 또 5,000원 가까이 빠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10,000원까지 갔어요. 그런 식으로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쫓아가면은 이게 많이 다시 빠지게 되거든요. 빠지면은, 심리에서 져가지고 매도를 하게 돼 있어요. 손실 보고 매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줘가지고 내려왔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도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분할 매수로. 예를 들어 3,000만 원 있으면 처음에 한 1,000만 원 들어가 보고, 더 빠지면 또 1,0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3번, 4번 나누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지, 한 번에 왕창 들어가 버리면은 또 빠지면은 거기서 조금만 빠져도 손실이 많이 크기 때문에 또 실패하게 됩니다. 심리에서 져가지고 또 매도를 하게 돼요. 매도하면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근데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 항상 분할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1차 매도.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테마주 같은 경우는 3번 정도는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처음에 지수 관련주 공략법의 공략법은 장점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중 조절만 하면 되거든요. 비중 조절만 하고 그냥 놀면서 할 수 있는 게 지수 관련주 공략법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수익률은 낮아요. 수익률이. 그 대신에 안정성은 있죠. 또 장점이. 근데 테마주 공략법은 장점이 뭐냐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 수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쇼부가 빨리 납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네. 테마주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테마주 공략법은 손실도 바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부가 빨리 나고, 그리고 단점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테마주는. 왜냐면은 어떤 테마가, 어떤 종목이 그 테마를 타고 올라가야 되나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 종목을 제대로 된 종목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막연히 그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또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일반 종목 마냥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테마주라고 해도 그 대장주 있죠. 대장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그런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공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테마주는.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은 잘못 들어가면은 네, 손실률이 커요.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심리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에서 질 수가 있고, 올라갈 때 매도 시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지만 사실 해보면은 수익을 많이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위험하다고. 고수익, 고위험 종목, 그 파생 마냥, 네, 그렇다고 보면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네, 뭐 한 13만 원에 있다가 그냥 10만 원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떨어지다가 다시 또 막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 질 수가 있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제대로 하면 수익을 또 많이 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단점이 있거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개별 우량주 공략법인데, 이 개별 우량주 공략법은 이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선호를 하는 건데, 이 종목은 이제 물론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비중 조절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량주인가 아닌가, 이 종목이 상당 폐지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바로 치고 나오기 때문에 크게 뭐 주의를 안 해도 돼요. 보통 며칠이면 쇼부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개별 우량주 같은 경우는 보통 물리면 한 달도 들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달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회사를 매매를 하면은 거래 정지 같은 걸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좀 없는 거, 그런 걸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네,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종목을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종목을 볼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를 보실 때, 이 회사가 갑자기 수익을 내다가, 이익을 좀 내다가, 손실률이 갑자기 커지는 회사가 있어요. 막 100억씩 막 이렇게 수익을 내다가 갑자기 막 100억, 200억씩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등락폭이 큰 회사는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손실을 나더라도 등락폭이 좀 작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억, 뭐, 2, 30억, 40억씩 막 수익을 내다가 한 5억, 10억 좀 손실 보고 또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움직이는 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손실률이 커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게 중요한 게 지분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분율이 10% 미만 종목은 언제 상장 폐지될지 모른다고 보면 맞습니다. 10% 미만. 최소한 20%는 넘어야 돼요. 전체 지분율이 20%. 20% 미만이면 위험 종목인데, 특히 10% 미만으로 나오는 종목은 특히 위험합니다. 그건 지분을 대주주권 일반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다 털었다는 얘기예요. 다 털고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모든 종목이 그렇듯이 항상 이 주식은 진입할 때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진입할 때를 잘 봐가지고, 네, 진입할 수 있을 때, 차트를 보면 나오잖아요. 차트를 보고, 네,
재무제표를 봐가지고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따진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야 되지 아무 때나 진입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은 그 손실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언제 진입할 수 있는가 그때 봐가지고 분할로 진입을 하면은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요. 주식은 어차피 그 확률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확률 게임.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을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HTS를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요점만 간략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 뭐니 해도 그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심리라고 했잖아요. 심칠 기사님이라고 했듯이 심리에서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어지간하면 손절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손절을 빨리빨리 해야지 그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손절을 할 것 같으면 손절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니까 손절하는 건데 아는 종목은 손절을 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틀림없이 간다든지 보통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손절을 하면 안다고. 그 모르는 종목은 빨리빨리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고수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그 자기가 벌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났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을 들고 있어요. 항상 현금을. 주식을 많이 사놓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물론 장이 좋아가지고 상승장에서는 사놓을 수가 있는데 길게 보고도 사놓는데 그렇지 않은 장에서는 거의 현금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물려가지고 물린 종목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많이 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그 주식을 하락장에 많이 팔고 매수는 안 했었는데 중간에 바닥을 몰라가지고 2000포인트에서도 조금 사고 1900포인트에서도 조금 사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1900 깨지면서 종목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물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손실이 별로 없었거든요. 손실이 없었는데 갑자기 손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해지를 걸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해지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계좌는 손실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갈 때는 그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그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그걸 해놔야지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그 자기만의 그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익혀가지고 터득을 해서 실천을 하면 주식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수익을 낼 수 없는 자기만의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HTS가 마비가 돼가지고 제 것만 해보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전화에도 안 받고 틀림없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트를 보고 제대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또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